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신규 졸업자의 2019년 계절 초임과 관련하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급여 관련 제2탄으로 일본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필드의 보도, 일본의 연봉 1천만엔, 원화 약 1억 1천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얼마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 본문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역시 연봉 1억 원을 꿈의 연봉으로 생각을 하듯이 일본도 꿈의 연봉 1천만엔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주경제 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도 기준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이고 억대 연봉 근로자는 4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약 2.9%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기사 본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봉 1천만엔, 원화 약 1억 1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일본에 어느 정도 있을까? 조금이라도 연봉을 증가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연간의 급여가 1천만엔을 넘는 고소득층은 일본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국세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로부터 남녀별로 최근의 일본인의 급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높은 업종 등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소득이라고 불리우는 연간 급여 1천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는 소득자들의 비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의 민간급여 실태 통계 조사에서는 연간 급여 1천만엔에서 2,500만엔의 비율은 남녀별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이하 3.6%,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 0.8%, 2,000만엔 이상 2,500만엔 이하 0.3%, 2,500만엔 이상 0.3%, 합계 5%. 남성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이하 5.6%,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 1.2%, 2,000만엔 이상 2,500만엔 이하 0.4%, 2,500만엔 이상 0.5%. 여성 1,000만엔 이상 1,500만엔 이하 0.8%, 1,500만엔 이상 2,000만엔 이하 0.2%, 2,000만엔 이상 2,500만엔 이하 0.1%, 2,500만엔 이상 0.1%. 급여가 높은 업종은 어디일까요? 업종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방금 전과 같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이며 급여가 800만엔, 원화 약 8,800만 원이 넘는 소득자의 비율이 40.6%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보험업은 800만엔, 원화 약 8,800만 원을 넘는 비율이 20.9%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입니다만 앞으로 취업활동을 할 학생들은 꼭 참고하면 좋은 통계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사 관련하여 야후재팬에 올라온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다른 사람 이상으로 노력을 하여 연봉 1,000만엔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환급률도 낮고 조금 더 저소득자인 편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봉 1,000만엔이라고 해도 세금, 사회보험, 연금 등으로 약 30% 정도가 공제됩니다. 거기다가 소비세로 10% 가져가 버리고 고정자산세 등으로 또 떼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연봉 1,000만엔으로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진과세로 세율이 높게 되어 있어서
아동 수당 등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수당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일도 책임이 무겁고 아주 엄청난 비율로 소득은 억제되고, 당연히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하는 소득층인데도 상당히 빡빡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1,000만엔 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고 4인 가족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치스런 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생활이 아주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도 세금으로 택도 없이 떼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혜택도 없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모두 평등합니다라고 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사람에게 많이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는 중지해주면 안 됩니까?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야만 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규슈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비교한다면 평균 수입은 꽤 많이 떨어집니다. 살고 있는 시의 평균 수입은 300만엔 전후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청 공무원 평균이 600만엔 정도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시골의 기업은 주택 수당을 주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연봉 1,000만엔 정도라면 자영업하는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것이 시골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부부인데 1,000만엔 정도입니다. 특별히 절약해야 한다든가 힘들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연간 수입이 1,000만엔이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부로 1,000만엔 정도면 이럭저럭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촌구석의 1,000만엔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의 1,000만엔은 좋은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를 살 정도의 수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너스에는 택도 없는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5년에 한 번 정도는 세금을 떼지 않는 상여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공제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손해가 나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라면 그 레벨을 통과해 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정 가능한 임원급여조에 들어가면 억지로라도 급여를 내리는 편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세법도 그 적용 방법도 후진국 이하의 느낌이 들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진과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 제한에 의해서 원래 받아야만 하는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까 행정 서비스는 공평하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한 금융 자산액이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것인데 회사만을 의존하여 1,000만엔이 버는지 못 버는지 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좋은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일을 시작한 때와 비교해도 중압감과 사회보장보험료의 폭등 추세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부탁합니다만 국민이 낸 세금을 귀중하게 잘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고 있으면 1,000만엔 정도는 부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거꾸로 힘들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가나 경제 규모로 봐서 1,000만엔의 연봉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취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1,000만엔 이상 버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엄청 노력한 사람, 또는 리스크를 떠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참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노력도 하지 않고 리스크도 지지 않고 인내심도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던가, 아니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아닐까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1,000만엔으로 집계를 하는 편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급여는 줄여서 가능한 한 경비로 떨어버리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입니다. 개인 사업주로 연봉 1,500만 원이지만 개인 사업주이니까 아이들이 있어도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1,000만 원은 고생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휴일 근무도 하고 힘들게 일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세금은 확실하게 떼이고 좋은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라면 7,800만 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어디까지 신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사에서는 연봉 400만 원 이하가 60%라고 보도했었습니다. 400만 원까지 60%, 400만부터 500만 원 35%, 1,000만 원 이상 5%, 유복한 계층이 5%, 평민층이 35%, 나머지는 거의 다 저소득층이네요. 최소한 평민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연봉이라고 해도 1인 가구에 1,000만 원 하고 6인 가족에 1,000만 원 하고는 의미가 틀리다. 관공서의 각종 수속 등에서 세대 연수입이 자주 쓰이지만 어째서 세대 인수로 나누지 않는 것인지 항상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예로 들면 세대 연수입이 700만 원이고 아이들이 2명이 대학생,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 불치병을 가진 장애자가 1명으로 실질적으로 1명이 가게를 지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대 연수입의 규정으로 장애자 의료 부담액이 월 2만 원입니다. 이것이 세대 연수입이 650만 원이 되면 월 1만 원이 되는데 약간의 차로 인한 2배의 의료비 부담은 솔직히 생활비를 아껴서 염출하고 있습니다. 세대 연수입을 머릿수로 나누면 1인당 14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고액 연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한편 같은 세대 연수입 700만 원이라도 1인 가구의 경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같은 구분으로 처리되는 것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최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장시간 노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수입이 많은 것은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시급이 얼마인가? 현실적인 얘기지만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쉬고 확실하게 토, 일, 휴일을 즐기면서 연수입 500만 원 버는 것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휴일 근무는 당연하고 그래서 연수입 1,000만 원 번다면 과연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과로사로 해버리면 의미도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선진국들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좋지는 않겠지요. 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수치상으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연봉 1천만 엔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라고 하는데 연령대별로도 구분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고소득의 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